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증시 상황을 전해드릴 칼리 전문가입니다. 증시 상황과 앞으로의 전략 구성에 도움되는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방송 이 시간에는 노란톡에서 다양한 정보와 시황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일 미국 주요 이슈부터 일단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로존 21년 4분기 경상수지 496억 유로 흑자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이제 어제자 하락장에 대한 이제 힘을 실어줬었던 역시 또다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빠르면 5월에 이제 QT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굉장히 크게 일단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도이치방크 미국 23년 경기 침체가 지금 경기 침체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 이사의 합류를 지금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신규 러시아 제재 발표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해줬고요. 네, 일단 국제사회에 이제 러시아 인권에서 이제 이사국에서 퇴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이슈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어제자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 이제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일단 월요일자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트위터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이사에 합류를 했었던 내용 자체 이제 시장이 굉장히 들썩였었고 트위터 일단은 프리마켓에서 이미 20%대 급등을 보여줬었고요. 월요일에 장 마감 때 27%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가 중국 청명절로 휴장이었었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홍콩, 대만까지 이제 휴장을 가져가면서 제가 봤었을 때 이제 좀 기습적으로 일단 우리도 이제 설 연휴라든지 이럴 때 미증시의 흐름 자체가 여기서 반등 흐름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슈 자체가 있었죠. 일단은 기술주 나스닥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을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깜짝 이슈와 더불어서 월요일 전체 흐름은 그래도 이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같은 경우는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빠르면 5월 QT 시작할 것이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봤었을 때 시장의 하방 압력을 더 더했었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은 주간지표 발표 현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분기별 GDP 4분기 수치가 발표되었었는데 6.9%로 시장 예상치인 7.1%를 0.2%를 다소 하회를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잠시 제가 쉬었다가 지금 바로 이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GDP 같은 경우는 4분기 6.9%로 예상치를 하회를 해준 모습이고요. 다음은 미국 원유 재고 현황입니다. 일단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정부의 전략 비축류 방출의 이슈가 이 부족분을 얼마나 충당해 줄지에 이제 관심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번 지표상으로는 마이너스 344만 9천 배럴로 시장 예상치인 일단 마이너스 102만 2천 배럴을 크게 하회를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치였던 마이너스 250만 8천 배럴보다도 이제 낮은 수치였습니다. 일단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2천 건으로 예상치를 이제 상회를 해준 모습인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업 수당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일을 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해라는 표현 자체는 좋은 지표는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호조를 보여줬던 고용지표가 일단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5천 건가량 더 나왔고 지난번 발표 수치보다는 1만 5천 건가량 높게 나와준 모습입니다. 일단 고용지표가 더 이어지는데, 일단 비농업 고용지수가 43만 1천 건으로 일단 시장 예상치인 48만보다 낮게 나와준 모습입니다. 특히 발표했던 75만보다도 한참 낮게 책정됐던 것이 일단 문제가 됐겠네요. 그래서 일단 실업률까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3월 실업률 수치는 3.6%로 시장 예상치였던 3.7%를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난주까지 이어졌었던 고용시장의 이제 호조를 반영한 것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앞에 고용지표 악재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지금 일단 좀 다소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미국 시장은 견조한 고용 속에서 현재 주어진 악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 다음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채 수익률 역전 등을 이제 버텨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고용시장 지표들마저 지금 주춤거린다? 이 부분은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일단 다음은 구매자 지수입니다. 미국 3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57.1로 시장 예상치인 59, 그리고 이제 전달 수치인 58.6보다도 낮게 나와준 모습입니다. 먼저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매 관리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구매 관리자란 일단 기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제 뭐 필요한 물품, 그리고 원자재 조달, 그리고 발주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향후 이제 경제 상황이 어떨 것인지 이제 물은 후에 이제 통계를 통해서 지표로 이제 이게 발표되는 것이니, 이게 구매자 관리자 지수다, 관리 지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지표도 지난달까지는 예상치보다는 이제 상회를 하면서 경제 전망이 아직까지는 괜찮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마저도 이번 주에는 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련 지표들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이제 좋지 않은 소식들이 굉장히 이제 좀 많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중요하겠죠. 일단은 대표적인 기업들 장기간에 이어졌던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끝나고 이제는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일단 특히나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서 증시가 이제 하락을 거듭했었던 1분기의 실제 기업들의 이제 실적 상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이제 종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바이오엔텍입니다. 바이오엔텍 주당 순이익이 이제 12.18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7.44달러로 훌쩍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총 매출도 55억 달러로 지금 시장 예상치인 39억 달러를 이제 16억 달러나 이제 초과하는 호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이러한 호실적을 발표한 당시 이제 시초가에는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해준 모습이었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면서 다시 원래 추세대로 일단은 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바이오엔테크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금 꾸준히 상승세를 키워갔었고,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8월까지 이제 단기 갭등을 크게 보여줬었고, 다시 상승 탄력을 이제 크게 받아갔었는데, 저는 사실상 노벨 이제 생리학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사로 있는 카탈린 카리코박사가 사실상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백신, mRNA 백신을 어떻게 보면 이론에 있었던 내용 자체를 실질적인 백신으로 개발을 했었던 어떻게 보면 창시자인 거죠. 창시자였는데 사실상 이제 이 백신이 오미크론까지 가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3차 부스터샷 계속 접종까지 이루어졌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세라든지 감염 추세가 이제 계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백신에 대한 좀 믿음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반적인 이제 백신에 대한 기업들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과는 좀 같지 않은 모습이죠.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상승을 했었던 주가 흐름이 일단은 지금 상승폭이나 이제 움직임 자체를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인 화이자라든지 나머지 기업들 체크를 해보신다면 모더나라든지 이런 기업들 체크를 해보시면 한동안 주가 흐름 그렇게 크게 상승 탄력을 이전보다는 크게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하지만 지금 워낙 크게 눌렸었던 주가 흐름이다 보니까 일단 단기간에 지금 좀 바라봤을 때는 220달러대 부근대까지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호실적을 좀 발표했었던 부분과 좀 더불어서 봤을 때는 일단은 소폭 상승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전과는 일단은 힘 자체가 굉장히 크게 가져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음은 페이텍스입니다. 페이텍스 같은 경우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 시가총액이 그래도 500억 달러에 달하는 백신 기업이 이제 바이오엔테크보다도 이제 큰 기업인데 해당 기업은 일단 미국과 유럽의 이제 중소기업들을 위한 인적 자원, 급여, 복리후생 그리고 이제 보험 서비스를 위한 통합적인 이제 자본관리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즉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급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을 해주고 동시에 이제 필요한 인재들을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하면 인력 사무소지만 좀 전문화되고 좀 고급화된 인력 사무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력 제공을 하는 업체라고 해도 일단 미국과 유럽을 이제 망라하는 글로벌화 되면서 이제 상당히 규모가 이제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당 순이익은 1.15 달러로 지금 예상치인 1.01달러를 상회를 해줬고 일단 총 매출도 예상치보다 6천만 달러를 초과한 12억 8천만 달러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일단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을 일단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변동성 흐름 자체를 지금 계속 가져갔었던 시장 흐름에서 그래도 지금 일봉상 지금 2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와 더불어서 본다라고 했어도 꾸준히 지금 우상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에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단기간에 일단은 상승 지금 고점으로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대 어느 정도 일단 좀 고점에 와서 단기적으로 좀 다시 눌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금 한 번 더 지금 이 전고점 고점을 한 번 더 142 라인대를 142달러대를 좀 돌파를 했었을 때 다시금 한 번 더 좀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주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렇게 요런 기업도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좀 접근하기는 이제 좀 힘든 기업인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도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던 지금 주가 흐름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음은 UiPath입니다. UiPath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의 이제 선호 종목이기도 하죠. 일단 해당 기업은 일단 단순 사무 업무, 특히 엑셀이나 이제 워드 사업에서 이제 반복되는 업무들을 이제 좀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이제 좀 제공을 하면서 불필요한 노동 시간을 줄여주는 이제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당 순이익은 0.05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0.02달러를 배나 초과한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다만 총 매출은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상승한 정도에서 이제 그쳤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주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일단은 발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나쁘진 않았었지만 자, 지금 일단은 갭락을 이제 또 크게 보여주면서 마이너스 25%라는 이제 낙폭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 향후 움직임 자체는 지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지금 기업 분석, 기본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해주면서 돌파 자리 값을 가져가야 되는 추세 라인대, 대추세죠. 어떻게 보면 이 주가 흐름에서 가장 기준이 될 수 있었던 이 추세 라인대를 돌파해주지 못하면서 25%나 이제 좀 낙폭을 키워갔었던 모습이었다. 그래서 지금 자리 값은 다시금 좀 저점을 깨면서 최근의 주가 흐름 자체를 계속 보신다라고 하면 낙폭을 키워나갔을 때는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면서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고 언젠가는 횡보 자리 값을 가져가던 단기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 차트에 지금 현재 이 추세 라인대를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 한 번 더 와줬을 때 이제 그때 조금 다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미 고점 자체가 거의 90달러였었던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현재 보시면 22달러대까지 낙폭을 지금 가져갔었던 흐름이다 보니까 다시금 한 번 더 이 저점을 그리고 나서 추세 라인대를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아마 좋은 매수 타이밍이고 단기 급등을 한번 크게 보여줄 수도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때 한번 다시금 노란 톡방 오신다라고 하면 이 차트와 더불어서 여기에서 이제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결지어서 한 번 더 추천주로 얘기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줬을 때 그리고 전반적인 미증시 지수의 움직임이라든지 상승 탄력을 받아줄 수 있는 타이밍인지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하면서 언급드리는 시간 한 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일단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인데요. 티커는 WBA입니다. WBA인데 이 기업도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일단 부츠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신발 기업은 아니고요. 해당 기업은 약국이 주도하는 건강 및 미용 소매 회사로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미국과 글로벌 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이 되는데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팔지 않는 전문 건강 보조제 그리고 이제 혹은 이제 미용 보조제를 이제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 분야를 영위를 하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 짚다가는 좀 방송 시간이 좀 모자랄 수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일단 좀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은 1.59달러로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총 매출 자체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 해당 기업 역시 실적 발표가 이제 호조를 보여줬음에도 월가 IB들이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품으면서 각종 평가를 낮추거나 목표가를 이제 크게 깎아내렸습니다. 이에 실적 발표 당일 40달러 후반대에 위치하던 주가는 갑작스럽게 40달러 초까지 떨어졌고요. 현재 이제 43달러 선에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는 블랙베리, 밈주식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게임스탑과 더불어서 BBBY 이따가 조금 더 언급드릴 텐데 대표적인 밈주식으로 평가받는 블랙베리입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은 0.01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일단 월가 IB들이 투자 평가를 낮추는 대표적인 요인은 두 가지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향후 사업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일단 대표적으로 고용 비용이 증가를 하던가 아니면 물류 비용이 증가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원가 상승 등을 이제 요인으로 이제 꼽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장성의 둔화를 이제 꼽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넷플릭스랑 트위터죠, 트위터. 즉, 포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돌파구가 없이 현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되려 이미 시장을 장악을 해서 포화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자들이 시장에 이제 점유율을 이제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대체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발표된 실적들은 이제 확인을 해본 모습이고요. 네, 일단 다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일단 좀 급변했던 모습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지난 방송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제 종전 협상이 이제 좀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유로 증시도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고 유가와 이제 천연가스 가격 역시 하락을 해주면서 일단 시장에 호재로 다가왔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이제 지상군이 러시아의 이제 키이우 포지션을 풀어내면서 과거 러시아 점령지였던 부차 지역에서의 이제 민간인 학살이 국제사회에 이제 드러난 모습입니다. 부차 지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일단 과거 항전에 지금 과거 항전 당시에 이제 굳건하고 의연할 모습을 보이던 언론 상황과는 좀 반대로 이번 부차 지역에서의 이제 영상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이제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지금 부차 지역의 이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검증 보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지금 유엔 인권 이사국에서 이제 퇴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이런 지금 부차 지역에 대한 이슈가 이제 뭐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전쟁이 종결이 되더라도 협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러시아의 이제 제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이제 키이우 포위를 풀어내면서 일단은 기존 러시아 점령 지역 상황이 이제 국제사회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현재 부차와 보로단카 등의 이제 키이우 주변으로 이제 한정되고 있지만 추후 이제 수복 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이제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 당국과 이제 각종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좀 나오는 과거 위성 사진과 현재 현장 사진을 이제 교차 검증을 한 결과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북한 지금 부차 지역뿐만 아니라 현재 포위 공격을 받고 있는 마리우폴 그리고 헤르손 그리고 이르핀 그리고 우크라이나 공식 언급에 따르면 부차 지역보다 이제 보로단카 지역에 이제 학살이 더 처참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살뿐만 아니라 지금 고문, 강간 흔적뿐만 아니라 민간인 대량 학살 그리고 이제 영유아를 인간 방패로 쓴 흔적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일단 러시아 군의 이제 비인권적인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를 단순한 학살이 아니라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과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할 때 우크라이나를 네오나치 세력이라고 지칭하면서 침공을 했는데 지금은 나치의 인종 청소를 정작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일단은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학살은 각 국가의 민심을 이반시켰으면서 일단 결국 정부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러시아의 이제 일부 교육을 허가하고자 한다라고 해도 일단 내부 민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한 지금 중국도 과거처럼 친러시아 노선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런 인권 문제에서 지금 약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일단 신장 위구르 이제 티베트 지역의 이슈가 있겠죠.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러시아를 지금 두둔할 경우에는 러시아와 함께 지금 국제적 고립을 같이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 유럽에서 지금 마저 러시아 제재를 이제 강화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 국제 유가와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그리고 또 각종 원자재 가격과 농산물 가격이 더 고공행진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전쟁 상황 역시 과거에도 일단 우크라이나에 이제 좀 명분이 좀 강했었지만 이제는 러시아가 이제 완전히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이제 국제적으로 전황 상황으로도 우세를 잡은 우크라이나가 쉽게 협상에 이제 좀 나서진 않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이 더욱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에서 이제 언급드렸듯이 푸틴이 물러나던가 러시아가 이제 패배하는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4월 2주차, 3주차 주목해볼 만한 경제 지표를 이제 한번 점검하기 전에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바라봤을 때 시장 흐름 자체는 장기적으로 이제 민심까지 돌아선 상황 속에서 이제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 러시아 자체는 일단 정말 단기적인 국제사회의 고립도 계속될 거고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이 제재가 계속적으로 가해질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형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맥도날드 뭐 할 것 없이 기업들이 이제 러시아를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이죠. 더 이러한 모습들이 수순을 더 많이 밟아갈 것이고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고립이 더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쇼크가 장기화될 것이고 중국 자체도 이제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상황의 봉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의 하루 이틀간의 지금 상황 속에서는 나와주진 않겠지만 추후에 원자재 가격의 다시금 급등이라든지 이런 공급망 쇼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다시금 미증시에 이제 큰 낙폭이 한 번 더 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과 연결 지어서 대차자재 축소라든지 그리고 50bp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가져갈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주가의 흐름 자체가 그리고 이제 지수의 흐름 자체가 한 번 더 크게 눌리는 시점 그리고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이번 작년 12월 말부터 해서 2월 추세 때까지 이제 낙폭을 이어갔었던 또다시 장기 추세 하락 추세를 한 번 더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에서 3주차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들을 이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표 발표보다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이제 하루 2명에서 3명씩 하는 걸로 봐서는 일단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4월 7일에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매번 해당 회의록 공개마다 시장이 한 번씩 들썩이는데 과연 주목할 만한 언급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해당 내용이 시장이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일단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연준의 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연준의 주라고 이제 봐도 그 외에 이제 주목할 만한 지표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먼저 미국 주간 원유 재고량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과연 최근까지 이어졌었던 원유 부족 사태를 조금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는 지표 발표가 될지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은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겠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지표긴 하지만 월간 지표 전에 현재 고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지표인데 일단 지난주 이어졌었던 고용 호조를 끊어내는 지표가 나온 만큼 과연 지금 해당 추세를 이어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WASD 보고서 발표가 이제 4월 9일에 있습니다. 일단 좀 낯선 보고서일 텐데 본래는 이렇게 좀 주목을 받던 보고서는 아니었어서 일단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국 농무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세계 농업 수급 전망 보고서인데 일단 최근 곡물 가격 상승이 무서운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일단은 계속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 자체가.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단 사태와 더불어서 남미 지역의 이제 통화 강세 그리고 팜파스 지역의 이제 작황의 우려 거기에 더해서 미국 켄터키주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프레리 지역의 이제 일부인데 일단 해당 지역에서 이제 가뭄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제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곡물 가격의 이제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농산물들의 가격 인플레이션의 현상은 결국 시장 전체의 악재로 작용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 미국 농무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 글로벌 농업 현황 자체는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 내용 자체 들어오는 대로 일단 노란 톡방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4월 12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물가지수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비농업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주요도가 조금 더 역전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제 고용 호조로 이전에는 금리 인상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작년에 계속 집중이 되면서 비농업 지표 발표 때마다 추세 자체가 일단은 월간 아니면 몇 주간의 추세를 계속 이어져 왔었다라고 하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상황과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너무 많죠. 시장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중국의 어떻게 보면 상하이나 이제 나머지 지역들 통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곡물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물가지수를 잡으려는 연준의 지금 계속적인 움직임과 그리고 계속적인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체크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일은 여러분들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서 향후 움직임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 연준의 스탠스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방송 전까지 이제 발표하는 실적 기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4월 7일에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해당 기업은 이제 자회사와 함께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 뉴질랜드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일단 맥주 와인 그리고 증류주를 이제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커는 STZ인데요. 여러분 일단은 코로나 맥주 아시죠? 코로나 맥주 다들 아실 텐데 해당 맥주가 이 기업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기업 역시 3월 들어서 이제 반등을 보여주었지만 아직 차트 흐름상 유의미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승 추세로의 이제 전환을 보여주려면 최소 240달러 선을 돌파를 해줘야 이후 목표가가 좀 나와줄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반등세 이어가던 주가 흐름에서 다소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가 이제 주가 흐름에 이제 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실적 발표는 대다수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먼저 유로톡스에서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는 루이비통 그룹입니다. 4월 12일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 해당 실적 발표가 유럽 시장의 이제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좀 대변을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방어 섹터에서 특히 소매 섹터에서 이제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엘버슨 컴퍼니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로 치면 대형 할인마트 체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약국 등의 이제 종합 쇼핑센터에서 이제 형태를 약국 같은 종합 쇼핑센터 형태를 이제 띠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규모로는 체인 편의점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마트 편의점 있듯이 이렇게 좀 같이 연주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주가 흐름은 증시 향방에 따라서 이제 좀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가 이제 차트상 쌍고점을 찍고 그리고 이제 최근 갭락 후에 이제 다시금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실적 발표가 역시나 주가 흐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 호조 발표 시에 정고점이 일단 38달러 선을 돌파하는지가 주요한 체크 포인트로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만 최근 급등락이 너무 거셌다라는 점이 안정적인 투자처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현재 주가는 33.87달러에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미국 중고차 소매업체로 알려진 카맥스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일단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고 이어서 이제 자동차 시장이 좀 주춤할 것이다라고 이제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카맥스의 실적 상황을 통해서 일단 중고차 시장 나아가서 이제 자동차 시장의 이제 좀 상황을 짚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기업의 주가는 21년 11월 156달러 고점으로 해서 이제 꾸준히 하향세를 이어져 왔었는데 특히나 이제 뭐 개미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하향 박권 장세를 22년부터 이어져 왔었는데요. 흐름의 반전이 이제 한번 필요한데 이번 실적 발표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중고차 시장 자체는 중고차 시장이나 아니면 자동차 시장 자체는 최근에 일단은 금리 인상에 더불어서 큰 돈이 들어가는 주택, 그 다음부터는 자동차, 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요, 사치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순서대로 일단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러한 흐름 자체가 가져갈 수 있을 때 먼저 지금 주택부터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다음에는 자동차 시장이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고유가 시대다 보고 지금 고유가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켜봤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꺾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겠죠. 일단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같이 충돌을 한다라고 보더라도 어쨌든 하락 모멘텀도 굉장히 크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가 그래도 향후 흐름 반전과 내용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 타이밍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4월 13일부터 일단 금융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방송에서도 이제 재차 언급을 드리겠지만, JP모건 그리고 이제 블랙록 등의 이제 굴지의 이제 투자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포시스, 델타항공, 베드베센, 비욘드 등의 이제 유명한 기업들도 13일부터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언급드릴 기업이라서 오늘은 기업명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일단 1분기 실적 장세가 이어지겠구나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을 이어오면서 추천드렸던 좀 섹터들의 기억이 나시나요? 일단은 먼저 중국의 기술주 제재 해제와 더불어서 최근 중국 기업들의 이제 미국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회계감사 규칙까지 바꾼 중국 기업들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어떻게 보면 뭐 텐센트랑 알리바바 그리고 메이추안, 징동닷컴 등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세부적인 기업들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이 저 엔화 상황이 놓이면서 기업들이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다음 산업 섹터로 일단 봐주신다라고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반사 수혜주들까지도 이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유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급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대체 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전기차 특히나 이제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리비안을 이제 공식 추천주로 언급드렸고 청산까지도 1차 청산까지도 일단 마무리를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낙폭을 키워가긴 했었지만 일단 관련 섹터를 이제 좀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일단은 전략 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기업 일단 투자 포인트로 봤었을 때는 미 규제 이제 한번 물러선 중국 징동 알리바바 등 되게 반짝 랠리를 이어줬던 모습이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뭐 회계 자료 자체를 이제 조금 바꿔주면서 미국의 이제 중국 기업 퇴출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대표 기업들이 이제 반짝 반등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중국 아직 미국 시장의 투자 자금력이 이제 필요한 부분 때문에 이러한 지금 움직임 자체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러시아가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원자재 상황 타개 및 지금 강성국들을 이제 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이제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이제 친러시아 정책을 고수하기에는 일단은 현재 국제 정세 상으로는 굉장히 어렵겠죠. 오히려 동시에 같이 그렇죠 동반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조심할
분위기다.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분위기는 좀 피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 기술주에 대한 제재 해제 및 대출금리 인하 소식 등이 이제 굉장히 크게 저점 대비 급등을 해준 모습인데 굉장히 단기간에 2주 동안에 어떻게 보면 움직임 자체로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73달러 하던 주가 흐름 자체가 거의 130달러 부근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간의 바닥에서부터 알리바바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해준 모습이었었고요. 징동닷컴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와 조금 비슷한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죠. 41달러 지금 저점을 기록했던 자리값에서 70달러 부근대까지 일단은 단기 반등을 보여줬고요. 일단 그동안에 일단 낙폭 자체가 그래도 이제 나머지 다른 주가 흐름보다 굉장히 컸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상장 주식, 중국 주식들, 일단은 튼튼한 내수로 일단은 실적은 호조를 또 이어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흐름 이어갈 시에는 일단 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져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본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일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엔화가 처음으로 이제 세 자리까지 왔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러니까 항상 1,000원 그 이상까지 보여줬었던 엔화가 900원대까지 이제 떨어져준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죠. 일본 일단 기축 통화력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엔화 가치를 이제 떨어뜨리는 것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 강화로 수출 높이는 것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가지면서 그동안 이제 비쌌었던 가격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다, 대만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기술력이나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중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밀리다 보니까 잃어버린 30년을 계속 가고 있는 일본 자체도 한 번에 일단 전환점이 좀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겠죠. 오히려 이제 그래도 일본은 뭐 전자라든지 이제 전기 관련 기반 산업들이 그래도 튼튼한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특히나 기초과학 기술력이 아직까지도 건재하다 보니까 하드웨어는 아직까지는 충분하다. 그동안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여줬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일본의 이제 채권 방어 전략으로 인해서 엔화 약세도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반전자, 전기 산업 기업에 이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좀 다 언급을 못 드렸다 보니까 한 번 더 이제 좀 언급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토요타입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는 티커는 TM이고요. 일본의 대표적인 당연히 자동차 기업이겠죠. 뭐 승용차, 미니밴, 상용차 관련 부품 및 액세서리를 이제 설계, 제조, 또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얘네 역시도 3월 8일, 여러분들 3월 8일이면 지금 한 달도 안 된 시점인데, 거기서부터 일단은 추세 자체가 다시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엔저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래도 다시금 상승 탄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은 일단은 단기 급등에 따른 고점에서 눌림 자리가 있고 주요 이평선치 저항 라인대가 지금 좀 보여주다 보니까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후 뭐 전고 돌파라든지 다시금 185달러대 다시금 상승 탄력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 중심 가격 대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21선 라인대 지금 변곡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변곡을 위한 과정에서의 일부 눌림이다라고 지금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계고 한 박자 쉬었다가 다시금 상승 탄력 받았을 때 주가 상승 흐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보니까 충분히 제가 봤을 땐 매력적인 가격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 자체도 만약에 상승 탄력 굉장히 크게 키워간다라고 하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추천주로 언급하는 타이밍 한번 좋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다케다 제약인데요. 일단은 일본 대표 제약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티커는 TAK고요. 위장병 치료제 그리고 이제 항암제, 뭐 혈우병 치료제 그리고 순환기계 유전 질환 등의 치료제 등을 어떻게 보면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세계 형태보다는 얘는 어떻게 보면 길게 봤을 때는 그냥 삼각지름 형태로 지금 주가의 흐름 변동성 자체가 지금 낮춰진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엔저 현상과 더불어서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다시금 상승 탄력 이어갈 것이고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뻗어나갔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드라마틱한 상승을 좀 보여주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안정적인 상승을 좀 키워갈 수 있는 상황이다. 꾸준한 엔저 현상과 더불어서 봤을 때는 안정적인 꾸준한 상승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재생에너지, 전기차 내용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그리고 이 부샤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고 그렇게 됐었을 때는 고유가, 고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 섹터의 지금 반사 수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재생에너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섹터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면서 일단 올해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원유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80달러대까지 터치를 해주던가 아니면 이 자리값을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해당 섹터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주목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역시 뭐 지금 일단은 표시 자체는 박스권을 키워가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현재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을 보여준 상황에서 최근에 트위터 지금 최대주주 등급과 주식 분할 예고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 주가는 단기 급등의 고점을 어느 정도 터치를 해준 상황에서 다시금 좀 눌림 자리값, 파동을 또 그리면서 낙폭을 키워가야 되는 자리값 중에 하나인데 역시 머스크입니다. 머스크 대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트위터 최대 주주와 주식 분할까지 보면서 지금 주가 자체를 1000달러대를 계속적으로 지금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이 이상까지 계속 안정적으로 이 자리값만 행보 자리값 계속 기량값 조정이 발생을 해준다라고 하면 향후 주가 흐름 자체는 다시금 오버슈팅 전고점까지도 돌파해줄 수 있는 추세의 힘을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또 섹터 호재뿐만 아니라 지금 1분기 최대 실적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 한번 주목해줄 필요가 있고요. 저는 테슬라의 이런 상승과 흐름 자체를 가져가는 거에서 반사수혜로 어떻게 보면 리비안의 주가 상승을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리비안도 일단은 아직까지도 포지션 홀딩을 계속 보면서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주가 상승 흐름 아직도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비안 자체도 지금 월가 IB들이 지속적으로 투자 평가도 상향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지금 조금 주춤하고 조정 장세로 조금 넘어왔지만 한 번 더 상승 탄력 받았을 때 힘 자체를 굉장히 크게 받아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번 꼭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기업이다. 아직 진입 못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한번 얘기를 주신다라고 하면 새로운 진입 타점이나 이런 부분들 다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엠페이즈인데요. 미국 대표 태양광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원유와 천연가스 대체제로 지금 급부상 중이고요. 향후 움직임 자체도 꾸준히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